배우자실에서 근무했었던 것 때문에 사천한 게 아니다. 문제없는 공천이었다라고 했지만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가짜뉴스다라고까지 했지만 오후에 결국 공천을 번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요청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왜 경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권양혁 후보 본인이 당에 대한 애정으로 경선에 당당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인 경선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최고위는 선대위 공식 직함인 배우자실 부실장을 마치 당시 후보의 배우자의 비서로 표현을 하고 심지어 수행비서라고 표현하는 일부 언론까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내일 고발 기록했습니다. 권향엽 후보는 이렇게 되면 경선을 치르게 된 겁니다. 공천이 번복된 겁니다. 이 지역은 순천, 광양, 구례, 곡성이잖아요. 순천고 나온 송영훈 법률위원님, 자문위원님, 순천고 나왔습니까? 몇 개예요? 50회입니다. 50회? 네. 그렇군요. 순천고가 이 지역에 있죠? 맞습니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요청했기 때문에 공천을 번복한다라는 사유, 국민의힘에서 들으실 때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썩 수긍이 잘 안 되죠. 일단은 이 권양엽 씨의 공천 과정은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우리가 그 이하 부정관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나무 아래에서 그 갓근을 고쳐매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김영동 비서실장 지금 경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동혁 사무총장, 총선 국면에서 사무총장은 당의 최고 실세인데 경선을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사실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 단수받았죠. 정성호 의원 단수받았죠. 이재명 대표하고 정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실세 중에 실세들 중에서 누가 경선을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권양엽 전 부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면은 사실은 경선 애초부터 하는 게 맞았죠. 이분은 4년 전에도 소동영 의원하고 경선을 했었어요. 지금 4년이 지나서 달라진 것은 이 권양엽 부실장의 경력이 4년 추가됐다는 것. 그다음에 이분이 그동안에 그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담당하는 그 부속실 부실장을 했다는 것. 이거 말고 저는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증폭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엔 그 순천고 졸업생으로 볼 때 순천 지역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현역 의원이 있는데 권양엽 후보가 전략 공천 됐다가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요청해서 문제없는 공천이지만 사천 논란 보도는 가짜 뉴스지만 이례적으로 공천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순천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는요, 여기가 이제 순천, 광양, 구례, 곡성, 을인데 이 을 지역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동문 단톡방 같은 데서는 이 논란으로 좀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이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는 이제 권양엽 예비 후보의 인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문 단톡방에서 이제 권양엽 예비 후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순천고 동문 단톡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라는 반응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그래도 뭐 동문 선배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여론도 있고 한데 그것이 이제 경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김영주 의원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이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좀 지지율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안규백 의원의 늦은 시간에 백브리핑을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지지율 관련한 부분에서도 밖으로 나간 지지율보다 내부에서 보는 지지율은 몇 퍼센트 차이 안 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으니 민주당 내부에서 보는 자료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이 공천 논란에 대해서 장동혁 의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썩은 물 공천을 말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한 자기 비판인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이야말로 물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썩은 물 흐르는 소리입니다. 썩은 물 흐르는 소리다라며 여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법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고소하겠다. 그러면 그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님,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합니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문제될 수 있고요.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을 것 명예훼손. 예. 그 한동훈 위원장 아까 그 말씀 중에 얘기하신 게 본인이 3번 봤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무래도 법률가시니까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서라고 표현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적 인연을 강조했고요. 그것이 사천이다. 이렇게 논리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든 사실의 적시에 해당돼야 되는데 사실의 적시를 판단할 때는 그 자체 비서냐 아니냐 어디까지 비서냐 뭐 이런 논란이 아니라 얘기의 맥락 그 발언을 하게 된 동기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의도가 분명한 거죠.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비서를 사적 인연이 있는 자로 등치시킵니다. 그리고 그 인연 때문에 공천이 된 걸로 지금 적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논리적으로 부족하니까 뭐 수행했냐 안 했냐 이런 논란으로 또 확대가 됐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서라는 적시 이거 얘기하기에는 동기 사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그것을 확대하고 과장하고 그래서 공천 이렇게 전개는 논리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충분히 이 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비서가 아닌데 비서라고 적시했고 그것 때문에 공천 준 것처럼 얘기하는 게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권양희 씨 본인도 나는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대목 들어보시죠. 수행 비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수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 임명받고 처음으로 인사했고요. 선대본 끝나고 나선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보거나 전화 한 통 드린 적이 없어요. 수도권 이하에 지금 지역구를 뛰겠다고 나서는 여성들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번부터 도전을 했다고요. 수행을 한 적이 없다. 다만 배우자실의 부실장을 맡았을 뿐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이 대표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던 국민의힘에선 특히 박정원 수석 대변인이 이런 대목을 했습니다. 본인이 수행하고 수행한 사진을 올리기까지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데 그 대목은 바로 이런 대목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권향엽 씨의 SNS 계정에 지난 대선 때 김혜경 씨와 함께 어디인가에 가서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들을 다수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이를 안고 참석한 아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며 권양엽 씨가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 느낀 점으로 보이는 글도 올렸습니다. 현수막은 왜 이재명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갤러리 봉봉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권양엽 씨가 김혜경 씨를 현장 수행하고 찍은 사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행을 했는데 왜 수행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가짜뉴스로 퍼뜨린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반박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도 비서실장 있잖아요. 비서실장은 비서 아닙니까? 비서 중에 넘버원이니까 비서실장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힘이 막강하니까 뭐 비서라고 생각할 수 없을진 몰라도 원래 아주 유능한 비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옛날 제가 찾아봤어요. 배우자실이라는 게 뭔가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문 대통령 때는 그 후보 때 문 대통령이 후보일 때는 배우자실이 없었어요. 그때는 누가 했냐면은 수행 2팀이라고 하는 팀장이 그 후보 그 김정숙 여사가 됐죠. 그 김정숙 여사를 이렇게 수행하면서 그 일을 갖다가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러한 수행 2팀을 확대해가지고 배우자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실장을 현역 의원을 시키고 부실장 제가 1명인 줄 알았는데 무려 4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수행 2팀하고 이재명 후보 때 그 배우자실하고 일하는 게 뭐 크게 달랐겠습니까? 결국은 배우자실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후보의 배우자실은 후보의 비서실하고 뭐 크게 다릅니까? 그런데 비서라는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마치 뭐 큰 허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드러난 것처럼 권양엽 씨가 수행한 사진을 본인 SNS에다가 자랑하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마치 수행한 것이 없다. 옛날에는 수행 2팀에서 했던 일을 갖다가 했으면서 당연히 그 수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그것이 오히려 그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법적 판단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사 출신이 더 법적 판단을 제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검사를 사칭했던 분이 더 법적 판단을 정확히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법원이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이제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민주당 부위원장께서는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양엽 후보자 본인도 수행을 하지 않았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수행조차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수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방금 본 이 사진 김용주 의원님 네. 이건 수행이 아니라 동행인가요? 이제 자기 업무 범위 안에 있는 일과 실제로 시중을 드는 것 여기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 부인이 뭐 물 떠달라 뭐 옷 가져와 달라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근데 수행이라는 게 물 여 따라 주는 것만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범위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여져요. 어디까지가 수행이냐?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제로 보면 배우자실에서 부실장이니까 예. 자기 권한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갈 수도 있죠. 예. 그런 건데 본인은 왜 또 수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네. 것이 문제예요. 큰 틀에 있어서 수행이고 비서인데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예. 수행은 했지만 나를 비서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과 수행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왜냐하면 배우자실 부실장은 맞지만 비서는 아니다라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발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같은 잣대로라면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진은 그럼 수행이 아니라 뭐냐라는 논란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보자 부인실에서 하는 일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뭐 김혜경 여사가 뭐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몸종 같은 과거를 보면 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싸움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이 몸종이라고 보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뭐 수행을 한 번 했냐 조개가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수행한 게 아니냐 이 논란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부실장이면 행사에 가는데 그걸 수행해서 갔냐 아니면 행사 기획하고 조정하고 어떤 성과 평가를 위해서 갔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렇게 모시고 갔느냐 아니면 저 자리에서 만났냐.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의 의미를 자꾸 부각시키는 것은 사적인 어떤 뭐 비서 업무를 수행했냐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선대의 부실장의 배우자실의 부실장을 두고 하는 것은 사적인 보좌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후보자가 선발이 되고 선정이 되고 후보자 배우자도 공식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적 조직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기획하고 조정하고 후보자와의 일정에 맞춰서 배우자의 일정을 조정하고 기획해서 후보자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부실장은 아마 거기에서 중요한 일정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갔다 왔을 때 이 피드백을 받고 이런 거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행팀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선 때 수행팀은 따로 있고요. 후보자나 배우자의 일정이나 기획을 총괄하는 팀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수행팀하고 배우자실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수행팀이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거다라는 반박. 그러니까 송 지금 변호사님. 저희가 이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미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어떤 형법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벌써 의미가 일치하지 않고 어떤 분은 좁게도 보고 어떤 분은 넓게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판단을 할 때도 국어사전에 있는 대로만 보고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대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인을 처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행을 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에도 많은 법률가들이 계신데 이 부분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하면은 이게 성립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송 변호사님 말씀은 가짜 뉴스라 함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아니면 유시민 씨가 얘기했던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다라는 정도의 아예 허위 사실이 가짜 뉴스지. 요 수행의 의미를 두고서 벌어지는 이 정도는
가짜 뉴스고 뭐 고소 사실이 될 수 없다. 뭐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매우 명백하게 허위사실이어야지 이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의 언어 구사에서 좀 부정확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처벌해야 되고 숨을 못 쉬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나라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그러면 이것을 수행이냐 동행이냐를 갖고 따져야 된다면은 이미 그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죄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배우자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공천받은 게 아니다라는 점을 명백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팀이 하던 일을 내가 한 것조차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배우자실에 있었던 것이 정말 공천에 반영이 안 된 거냐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역을 아무런 사유 없이 떨어뜨리는 데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행한 사진을 올린 건 그럼 동행이냐라는 식으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조 변호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게 비서 아닙니까? 비서가 그렇게 뭐 물 떠다 주고 뭐 빵 사갖고 오고 그게 이제 비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 삼성이나 그런 큰 기업의 비서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저 도와주는 그 비서가 있는데 이거 그 사람 없으면 제가 일을 못 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 비서라고 하는 표현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발끈하면서 민감해하는가?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닌 김혜경 씨가 배모 씨하고 조명현 씨를 마치 개인의 뭐 옛날로 치면 진짜로 뭐 이렇게 물 떠다 주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 배모 씨가 어떤 일을 갖다가 했습니까? 약 대리 처방했죠, 음식 배달 받았죠, 속옷 정리했죠, 아들 퇴원 수속했죠, 성묘 차례상 준비했죠. 이런 일들을 김혜경 씨가 배모 씨나 이제 그 조명현 씨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권양엽 씨까지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표현이 돼가지고 심지어 공천까지 받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그 보여질까봐 거의 뭐 재발절인 수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서가 할 일을 그 권양엽 씨는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발끈한 것에 그 우리 일반 국민들은 다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 비서가 나쁜 게 아니다. 그런 거 하는 게 비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개인적인 인연으로 무언가를 친밀하게 하는 비서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또 반박하고 있는데, 사실 앞서서 이제 수행이냐 동행이냐의 논란도 전해드렸지만 비서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영어로 따지면 비서실장이 chief staff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도는 뭐냐 하면 김혜경의 비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양엽 씨의 대표 경력이냐 이 말이에요. 네. 아주 작은 일을 한번 했다는 그 역할을 크게 세워서 마치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이 권양엽의 그동 전체적인 살아온 것에 그 말하자면 굉장히 그 협소하게 만들어 버리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대통령 비서실장을 어떻게 수행 비서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거하고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그러면 윤석열 비서라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다시 정리하면 그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앞에 했던 공천 자체가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렇군요. 네,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배우자실 경력을 앞세워서 의도를 갖고 이것 때문에 공천이 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 그 지점이 가짜뉴스다라는 거군요. 그럼 이 공천은 전혀 문제없는 공천인데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천은 앞으로도 그래서 번복해 제가 주나? 뒤로 번복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끝까지 갔어야죠. 제가 드린 질문도 그건데요. 네. 전략 공천을 끝까지 왜 이게 문제인데라고 당의 결정이면 그게 해야죠. 이게 그야말로 민주당이 망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호남 공천이 다 번복되고 있잖아요. 민영배 공천도 2인 공천에서 3인 경선으로 바꾸고 들락날락 그 당의 권위, 공간위의 권위가 다 추락하고 있는 한 증거라고 보여지고, 사려심이 없는 그 전략공간위원회가 그야말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중을 국민의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부산 동네에 거의 비슷한 경력을 가진 그 후보가 나왔잖아요. 이름이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 그래서 그 후보는 뭐 국민의힘의 총무국장을 했고 청와대 경력이 있어요. 김의곤 의원하고 경선에서 이겼어요.
그렇게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네.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경중에 비해서 과한 공천을 한 것이고, 과한 공천을 했다 하더라도 한번 결정을 내렸으면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그렇게 떳떳하면 저는 떳떳하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끝까지 갔어야죠.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네. 많아요, 지금. 아직 선거가 또 한참 남았으니까 망하는 길이다 이런 표현은 조금 예. 아무리 개인 견해라도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 무언가 좀 논란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바로 잡아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없는 완벽한 공천인데 번복을 하니까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군요. 저희가 누구랑 뭐 협잡하는 건 아닙니다. 양쪽의 의견을 다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전선은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관건 선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건 선거는 이거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들어보시죠.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뭡니까?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중해야건을 평소에 하지 않듯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건 선거 행위라고 확신합니다.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치입니다. 민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고요. 2020년을 생각해 보시죠. 돈 뿌렸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코로나 앞두고 거기다가 돈을 뿌렸던 거, 살포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게 정치 개입인 겁니다. 지금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 대통령의 책무죠. 관건 선거 논란까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고 설전입니다. 그 이유는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